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호길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그러니까 동방202 전략지휘본부 훈련이 지난 1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러시아 극동의 군광구 지역 7개 훈련장, 그리고 동해와 오츠크해 해상과 연안 등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을 위해서 이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함정들이 동해하고 또 이 오츠크해 해역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50척 이상의 군함과 보트 그리고 잠수함 등이 이 동해와 오츠크해 해상 전투훈련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뿐 아니라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같은 13개 나라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 병력은 5만 명 이상이고 대부분 러시아 병력입니다만은 항공기 140대, 군함 60척 등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중국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 훈련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6회 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육해공군 병력 2천여 명, 그리고 300여 대의 군용 차량, 또 군용기와 헬기 21대, 군함 3척 등을 파견했다라고 중국의 CCTV가 이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99형 주력전차, 그리고 04형 보병 전투장갑차, 또 제19 공격용 헬기, J10 전투기, 또 05형 구축함인 난창함 등이 보입니다. 아마도 미사일 호위함인 엔칭함, 그리고 보급함인 등풍호함도 이번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수량 1만 톤인 이 05호형 구축함은 이 함대공,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과 대잠 어뢰를 장착했고요. 중국의 차기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글로벌 타임스에 이번에 언급된 모든 항공기, 군함 등은 중국의 주력 무기인데 특히 05호형 구축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강력한 군사 장비들이 훈련에 동원된 점은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군사 분야 협력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동해 북부 해역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연해주 방면에 있는 지상군 지원과 또 해상 항로, 그리고 해상 경제 활동 영역 방어 등을 위한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역시 일본일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관부는 지난 3일 오후에 홋카이도 서부 해안의 가무이 곳에서 서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프리깃함 3척, 그리고 중국 해군의 구축함 1척, 프리깃함 1척, 또 보급함 1척이 활동 중인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확인했다라고 4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군함은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고 4일 오전 이 홋카이도하고 사할린 사이에 소야 해협을 통과해서 오츠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격한 수역은 이 동해이고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EEZ로 규정하고 있는 해역의 바깥쪽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호위함, 미사일정, 그리고 P-3C 초계기를 보내서 중국과 러시아 군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러시아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일본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협이 북한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중국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2일에서 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북한이 일본의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2%였는데 중국이 일본의 안보 위협이라는 답변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결국 이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본의 경계감은 방위비 대폭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하고의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대외의 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내부에서는
이 모스크바하고의 군사적 관계 심화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중국은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관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이 관계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인민해방군이 이 러시아군하고의 합동훈련하는 것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에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러시아군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습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중국이 과연 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것이 국익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국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 아티움 루킨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고려사항이 중요해지면서 중국은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관계에 더욱 신중해졌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영원한 맹방처럼 외교적 수사도 화려하게 사용하지만 그 속내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중국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를 침공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러시아가 사용하는 대로 특별 군사작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러시아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군사적 지원 등을 사실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킨 교수는 중국은 러시아하고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 더욱 심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밝혔습니다.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미국 경제 및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다음 달 당대를 여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적대시 정책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밝혔습니다. 독일 킬 대학교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안보센터의 사라 키리베르거 소장은 미국, 영국, 호주 간의 동맹은 오랫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진정한 신뢰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 독재 정권들의 경우는 이익을 공유할 때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동맹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러시아의 전략적 오판과 또 군사 및 기술의 열악한 성과로 인해서 중국은 러시아를 문제가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키리베르거 소장의 진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키리베르거 소장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 하기보다는 러시아의 실수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줄이고 자체 개발을 선택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무기 수입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만은 그 수입량은 10년 동안 절반 이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군사 전문가인 닐 렉시옹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군사적 관계에서 동등하지만 그동안에 러시아 무기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모스크바에 심리적 우월성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나은 발전된 군사기술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더더욱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친밀한 이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군사 기술들을 결코 중국에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론과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앞선 기술을 갖는 분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젠 러시아도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미국의 견제와 제재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유대를 대외적으로 강조를 해도 그 둘의 관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또 가까워질 수도 없는 또 그런 한계에 지금 현재 봉착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일본의 중무장화를 부추기면서 또 다른 홍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